여러분, 과자에서 나온 생쥐머리, 참치캔에서 발견된 칼날을 기억하시나요? 최근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된 사례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연도별 이물보고 및 신고 현황을 보시면 식품 이물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4,044건, 2021년에는 4,121건으로 한 해 동안만 약 2%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고 이물은 벌레, 곰팡이, 플라스틱, 금속 등의 순으로 다양했는데요. 이러한 이물의 혼입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제조 단계 혼입, 소비 유통 단계 혼입 등 식품 공정의 여러 단계에서 혼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고된 이물의 절반 이상은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였습니다. 그렇다면 식품 내에 이와 같은 이물들은 왜 혼입되는 것이며 이물 혼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안전한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작업장 위생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차입니다. 첫째, 이동동선 설정 및 이물 관리. 둘째, 온도, 습도, 환기시설 관리. 셋째, 방충, 방서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작업장의 이동 동선을 설정하고 이물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장의 온도, 습도, 환기 기준을 세우고 관리할 수 있으며 방충, 방서 관리 기준을 세우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동 동선 설정 및 이물 관리. 먼저 동선 계획과 공정 간의 오염 방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업장은 원 부자재 입구에서부터 출고 단계까지 물류와 출입자를 포함한 종업원의 이동 동선을 설정하고 준수하도록 하여 교차 오염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작업자가 불필요하게 이동하거나 무분별하게 작업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 제품의 오염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자의 동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구역별, 입퇴실별로 이동 동선을 설정하여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자가 반드시 이동하지 않아야 될 곳은 출입문 관리, 동선 표시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동선을 설정할 때에는 벽, 복도 등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여 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교차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동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자는 청결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는 이동이 가능하나 일반구역에서 청결구역으로 이동 시 또는 물류 및 종사자 간 교차 지점에서는 간이 위생설비를 구비하여 위생 절차 준수 후 이동하도록 합니다. 위생전실은 작업장에 입실하기 전 손세척, 손건조, 손소독 등 위생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구비하여 개인 위생으로 인한 교차 오염을 예방, 관리를 하는 장소입니다. 일반 구역에서 청결 구역으로 이동 시 또는 위생전실을 통과하지 않는 작업장 출입구 등에는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즉, 작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이동 경로를 표시하거나 이동이 불가능하도록 출입문 손잡이, 개방 방향 등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간이 위생 설비에는 끈끈이 롤러, 에어 샤워, 진공 흡입기 등 이물 제거를 위한 설비, 손 세척을 위한 세면대, 손 건조를 위한 종이 타올 또는 건조기, 손 소독을 위한 알코올 분무기 또는 자동 분무기, 장화 세척을 위한 장화 세척기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비는 업체의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물에 대한 관리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준수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식품, 축산물 제조 가공 영업자는 이물이 검출되지 않도록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관, 운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혼입될 수 있는 이물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 사례 등을 신고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해야 하고 증거품은 6개월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물이란 무엇일까요? 식품위생법 제46조에 따르면 이물이란 판매 제품에서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 부적합한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고의 대상이 되는 이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섭취 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 또는 크기의 물질. 둘째, 기생충 및 그 알, 동물의 사체 등 섭취 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셋째, 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물질이 신고 대상 이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물을 발견한 영업자는 이물 보고서에 사진, 해당 식품 등의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업장에서는 원 부재료와 제조, 가공, 보관, 운송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이물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여 현실적인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물 혼입과 낙하 방지 커버, 스크린망, 여과 필터, 금속 검출기, 유관 선별 등의 외부 클레임과 이물 수집 결과를 이물 관리 계획에 반영합니다. 또한 원료의 특성, 공정별, 작업장 환경, 종사자, 시설, 설비 등으로 자세히 구분하여 관련 이물을 도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물관리 설비와 장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해줘야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물 점검관리 계획의 예시처럼 공정별로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여 예방관리 방법과 관리 주기 등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끝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예방관리 방법을 도출하여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이물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물관리 계획은 원료 중에 이물 혼입 방지, 원료 계량 중 이물 혼입 방지, 종업원에 의한 이물 혼입 방지, 작업 중 이물 혼입 방지, 해충 등에 의한 이물 혼입 방지 등으로 나누어 모든 단계에서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 중 종업원에 의한 이물 혼입 방지 계획은 작업자 소지품에 의한 혼입, 종업원 모발, 채모 등에 의한 혼입, 작업 중 종업원에 의한 혼입 등으로 나누어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각 작업장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5개 항목별로 이물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이물관리 계획을 예시로 수립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료에 이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료 중 노끈, 연질성 플라스틱, 금속 조각, 돌 등의 이물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산물 등은 세척 공정을 통하여 이물을 제거한 후에 사용하거나 원료를 계량할 때 육안으로 확인한 후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물 혼입 우려가 높은 원료는 제조 종사자에게 전수 선별을 실시하게 하는 등 발생 가능한 이물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여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합니다. 둘째, 원료 계량 중에 이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원료 계량 중 머리카락, 손톱, 플라스틱 조각,
벌레 등의 이물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손되지 않은 계량 용기를 사용하고 개봉된 원재료 등은 밀봉하거나 뚜껑 혹은 커버 등을 사용하여 관리합니다. 셋째, 종업원에 의해 이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종업원에 의해 머리카락, 손톱, 비닐, 실 등의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종업원의 소지품은 작업장에 입실하기 전 개인 보관함에 보관한 후 입실하고 이물로 혼입될 우려가 높은 도구는 작업장에 비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종업원의 모발, 채모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위생복을 착용하기 전에 빗질을 합니다. 위생모를 착용하기 전에는 머리를 묶거나 핀으로 고정하고 머리 전체를 덮을 수 있는 형태로 위생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작업장 입실 전에 끈끈이 롤러 등을 사용하여 이물을 제거한 후 입실하도록 합니다. 넷째, 작업 중에 이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작업 중에 머리카락, 볼트, 금속 조각, 실, 플라스틱 등의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종업원의 복장을 상호 점검하도록 하고 이물 제거를 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일회용 비닐 장갑 등을 교체할 경우에는 반드시 훼손된 곳이 없는지 확인 후 사용하고 금속재, 수세미 등은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기계류에 대한 점검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느슨하여 탈락의 우려가 있는 나사료 등은 미리 조이고 파손 우려가 있는 네트 등은 교체하여 관리합니다. 또한 기계류 등을 분해하여 세척하거나 정비할 경우에는 분해한 나사, 볼트 등의 숫자를 확인하여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충에 의해 이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파리, 모기, 나방, 기타 해충 등에 의해 이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정리 및 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쓰레기, 덤불, 물 웅덩이, 불용품 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 작업장 주변에 해충이 서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합니다. 그리고 해충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과 출입문 등의 구멍, 틈새를 막아 밀폐 관리를 강화하고 작업실 외부로 연결되는 출입구 등은 항상 닫혀 있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작업실과 배수구 등을 철저하게 청소하여 제조실 내부에서 해충이 서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작업실 내에 포획 장비를 설치하여 포획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작업장 내부의 해충 서식 흔적을 확인하고 정기적인 방제를 실시합니다. 이 밖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 중에 이물을 제거하거나 검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이물의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여 이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줍니다. 그리고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 사례 등을 신고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해야 하고 증거품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함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물 예방 관리 요령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환경관리 부분입니다. 이물 반입 및 혼입 방지를 위하여 장신구 등 개인용품 소지 또는 착용을 금지하고 위생복장 착용 및 이물 제거 등 입실 절차를 준수하며 정기적으로 이물 관리 교육을 실시해 주세요. 해충 및 쥐 침입, 유인 방지를 위하여 작업장 출입문 등 밀폐 관리를 철저히 하고 파손된 부분은 개 보수 등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방충, 방서 설비를 설치한 후에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선 조치하여 관리해 주세요. 기기 설비 및 작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기 설비 사용법 및 부품 조립 방법 등 관리 방법을 숙지하고 기기 설비 및 작업장 청소를 철저히 합니다. 폐기물 용기는 청결하게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배출하여 관리해 주세요. 이번에는 공정관리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자체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이물 혼입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료 입고에서 완제품 생산까지 이물관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준수하고 필요시 제품 특성에 맞는 이물 제어 장치를 마련하여 관리해 줍니다. 원 부재료가 입고될 때에는 운송 차량이 청결한지, 보관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공정 중 이물 혼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 부재료 및 포장재 입고 시 이물 혼입 여부 등 검수를 철저히 하고 반제품은 뚜껑을 덮는 등 밀폐 관리를 해야 합니다. 완제품은 적절한 온, 습도 및 청결한 장소에 보관해 주세요. 또한 이물 검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물 제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출고 시 유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현황 관리 부분입니다. 관리법령을 통해 이물 발생 민원 시 처리 절차, 이물 보고 대상 및 보고 제외 대상, 기록 및 증거물 보관 방법 등을 숙지하세요. 혼입된 이물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발생 원인 및 혼입 경로를 파악하여 이물 발생 방지를 위한 적절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조치하세요. 온도, 습도, 환기시설 관리. 이번에는 온도, 습도, 환기시설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온도 및 습도 관리입니다.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 혹은 축산물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의 온도는 제품의 특성, 제품의 공정시간, 공정 대기시간, 작업자의 작업 환경 등과 연관되어 생물학적 유해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실의 적정 온도 기준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설비를 통해 조절이 필요합니다. 미생물 증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제조, 가공, 포장, 보관 등 공정별 온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생산 제품 특성을 고려한 습도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온 습도계를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온 습도 관리 계획에 온 습도 기준 이탈 시 개선 조치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각 공정별 수립된 온 습도 관리 계획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다만 밀폐된 공간에서 생산하거나 작업장 온 습도가 공정품 또는 제품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되며 온도 기준이 별도로 정해진 식품이나 축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준수합니다. 작업장 습도 기준의 경우 습도가 원 부재료, 공정품,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에 한해 관리 계획을 세우고 관리해주면 되니 업장의 특성에 맞게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하세요. 디지털 온도계를 활용하면 온도 확인이 쉬워요. 온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이나 설비는 정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 주세요. 다음으로 환기시설 관리입니다.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 혹은 축산물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업장 내부는 공정, 작업자의 활동 등으로 인해 유해가스, 증기, 열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작업장 내부에 정체되어 있을 경우 제품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위생, 건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이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배출할 수 있는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급기, 배기 설비의 구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작업장 온 습도 관리와 상충되는 부분을 확인하여 작업장 온 습도 기준 및 현황을 고려하여 설치합니다. 뿐만 아니라 작업장 전체의 자연 환기 시설인 창문 이외에도 별도의 환기 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외부 먼지 유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창문은 환기 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출된 공기가 다른 작업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확인하세요.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 유해가스, 증기 등을 배출할 수 있도록 동력 환기 시설을 설치해 주세요. 가열솥 위 국소 환기로 환기 효율성을 높여요. 청결구역, 일반구역 사이 배기구를 설치하여 공기로 인한 교차 오염을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역별 공기 흐름은 청결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 조정하여 교차 오염을 예방하세요. 공기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흡 배기 시설을 설치해 주세요. 급배기 조정이 가능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여 환기 방향을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흡 배기구의 여과망이나 방충망 등의 파손으로 해충 등의 유입 가능성이 있으니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해 주세요. 방충, 방서 관리. 작업장 위생 관리의 마지막 순서로 방충, 방서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작업장에는 쥐,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식품 제조 작업장은 기본적으로 해충, 쥐 등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식품을 취급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항상 해충, 쥐 등이 침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방충, 방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외부에서 해충, 쥐 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내부로의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며 원료와 함께 또는 작업자와 함께 틈새, 배수구 등으로 유입된 해충이 작업장 내에서 서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충이나 쥐의 발생은 작업장 내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어서 먼저 원인을 파악하고 유입을 차단하며 작업장 내에 서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외부에서부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장 주변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둘째, 외부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내부로의 유입 경로를 파악하여 내부로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료나 작업자와 함께 입고되어 문으로 유입되거나 배수로나 창문, 문, 벽 등의 틈새 등 다양한 경로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내부로 유입된 해충이 작업장 내에 서식하지 않도록 해충 제거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해충, 쥐 등의 유입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작업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관리가 필요합니다. 작업장 문, 벽 등의 틈새를 확인하여 밀폐 관리를 철저히 하고 문을 개방할 때에는 에어 커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충 등, 트랩 등을 설치하여 포획하거나 작업장 내 외부에 주기적으로 구제를 실시하는 등 각 작업장에 맞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활용하면 됩니다. 해충은 파리, 날파리 등과 같은 날아다니는 것과 개미, 귀뚜라미, 그리마 등
걸어 다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충의 종류에 따라 모든 해충을 차단할 수 있도록 포충등, G트랩, 에어커튼, 비닐커튼, 방충망 등을 특성에 따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화랑곡 나방과 같이 원료의 특성으로 인해 잘 발생하는 해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합당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쥐는 작업장에 침입하여 원료를 손상시키고 질병을 퍼뜨리는 매개체이므로 외부에서의 침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포충등 빛으로 인해 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해야 하는데요. 특히 전기 충격식 포충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충 사체로 인한 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외부와 연결된 흡 배기구 등에는 방충망 또는 차단막을 설치하여 관리해 주세요. 방충망은 내부 식성 재질로 30메시 이상 규격으로 설치하면 작은 해충도 차단이 가능합니다. 촘촘한 헤어망을 환풍기 방충망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포획 도구를 설치한 후에는 주기적으로 해충 유입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해 주세요. 끈끈이는 해충이 낙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충 특성에 따라 포획 설비를 추가하여 관리해 주세요.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포충등 높이는 바닥에서 1.5m 이상 되도록 설치해 주세요. 다음의 표와 같이 포충등, 보행해충 트랩 등 방충, 방서시설의 종류별로 구역별, 위생전실, 일반구역, 청결구역, 시기별, 동절기, 하절기 등을 고려하여 업체 현황에 따라 자체 점검 주기와 외부 점검 주기, 점검자를 정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합니다. 해충으로부터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표와 같이 허용 수준 또는 목표 수준 등 단계별 기준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확인 후 점검표를 작성하여 관리해 줍니다. 이와 더불어 포획된 해충은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장 내 해충 유입 관리 방안을 수립합니다. 만일 기준을 개정할 경우에는 자사의 모니터링 결과와 제품 혼입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혹여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 포획수 기준을 높게 잡으면 제품의 혼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다음 화면과 같이 각 단계별로 상황에 맞는 조치 방법을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장에서 해충이 한 마리만 보이는 경우, 10마리가 보이는 경우, 10마리 이상이 보이는 경우 등 단계가 높아질수록 각 조치 방법을 강화해서 설정해 주세요. 지금까지 선행 요건 관리의 두 번째인 작업장 위생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이동동선 설정 및 이물 관리, 온도, 습도, 환기시설 관리, 방충, 방서 관리 방법을 준수하여 작업장 내 외부의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시기 바랍니다.